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퍼지고, 그렇다고 집에 갇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치료제, 백신이 너무 간절한 요즘입니다. 제가 오늘 미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미국은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개발만 되면 생명도 구하고 경제도 구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보니 제약사들에겐 기회가 되겠죠. 실제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제와 백신들을 검증받는 중입니다. 에이즈, 인플루엔자, 만성비형, 만성C형 간염, 공통점은 바이러스죠. 항바이러스제 시장 규모는 2014년 89조에서 2021년 141조까지 성장하며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유행성 바이러스 질병은 국경을 초월해서 전파되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로슈의 타미플루, 에이즈 치료제 길리어드의 트루바다, 에브비의 C형 간염 치료제 마비레처럼 특허 만료 후에도 오랜 시간 의료진들이 찾는 약이 될 수 있다 보니 많은 제약사가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 치료제 시장만 해도 올해만 대략 197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백신 시장은 2022년 대략 2조 7,164억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분야지만요. 당장 나라의 생존이 달려있는 분야다 보니까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시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겠죠. 그러다 보니 치료제 시장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다른 바이러스 질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을 투여해보는 약물 재창출이 인기입니다. 기존에 시판된 약을 다른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부작용이나 독성이 이미 검증이 됐고 개발 시간도 비용도 좀 덜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비아그라도 사실은 협심증 약으로 개발되다 예상치 못한 발기부전에서의 효과를 발견하고 이쪽으로 대박이 났었죠.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역시 에볼라 바이러스로 개발하려다가 실패한 약인데요. 임상시험에서 회복기간을 31%를 줄였다는 발표와 함께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세계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길리어드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까지 3,161억 원이나 증가하기도 했고요. 렘데시비르 수혜를 본 대표적인 한국 주식이 렘데시비르에 들어가는 성분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인데요. 뉴클레오시드는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로 각종 바이러스 진단키트, 감염병 진단시약, 유전자 치료제 신약 등의 주 원료입니다. 파미셀은 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 2월, 3월에 33억 원어치, 4월에 추가로 14억 원어치를 미국 유통사 TFS가 사갔거든요. 뉴클레오시드만 100억을 수주한 건데 길리어드와 직접 납품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사간 물량이 대부분 국내외 제약사로 간다고 파미셀이 밝히기도 했죠. 한국투자증권은 파미셀의 올해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1%나 증가할 걸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관련주 테마로 묶여서 3월 말부터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시가총액이 3월 대비 6월 234%나 증가했습니다. 직접 약물 재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가능성을 보이면서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얻어냈는데요. 1차 연구 완료일이 12월, 임상 최종 완료일은 내년 2월입니다. 피라맥스 처리 후 24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역가 억제율이 99% 이상이었고 48시간까지 지속력이 향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20일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수준으로 코로나19 초기에 6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아예 해외 임상으로 눈을 돌린 회사도 있어요.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는 이미 국내 시판약인데 혹시 코로나에 쓸 수 있을까? 러시아에서 바로 임상 3상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초죠. 러시아 제약사 알팜의 주관하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11개 기관에서 145명의 경증, 중증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 중인데요. 성공할 경우 러시아, 벨라루스 지역에서는 알팜이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일양약품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역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코로나 치료만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는 약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혈장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완치 2주가 지난 성인 혈액 속 혈장에서 면역 단백질을 추출하고 제조해 만드는 약물인데요.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들의 혈액에 든 성분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안정성이 높고요. 비슷한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를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선 GC 녹십자가 주목받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혈장 치료제 개발 TF인 범정부 지원단을 꾸리고 혈액만 확보되면 2, 3개월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밝히면서 혈장을 모집했던 소식에 GC 녹십자의 주가가 지난 13일 한때 16만 9천 원에서 21만 3천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서 혈장 치료제 후보물인 GC 5131A를 국립보건연구원과 개발 중이기 때문이죠. 치료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무상 공급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9월쯤엔 임상에 돌입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니 그때까진 기다려봐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분비되는 면역물질 항체를 추출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항체 치료제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역시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데 이건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죠.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 항체가 기존보다 10배 높은 중화능을 확인하고 동물 실험 결과도 긍정적이어서 7월 17일 임상 일상 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결과에 관계없이 9월부턴 송도 1공장에서 항체 치료제의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상 시험 결과에서까지 결과가 잘 나오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 판매 허가를 신청해서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에 500만 명분의 제품을 양산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치료제가 걸린 사람을 치료한다면 백신은 예방 차원의 약입니다. 개발된다면 환자가 생긴다 해도 전파에 대한 걱정을 지금보다 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제약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백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체. 그런데 저희는 신지은의 경제백과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이러스를 아예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과연 백신을 맞고 생기는지를 봐야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항체를 형성하지만 이 항체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무력화하지 못하고요. 중화 항체가 생겨야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약품규제기관 국제연합은 대규모 효과입증 임상시험 전까지는 무중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동물 면역 후 공격 시험을 통해 가능성을 좀 점쳐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죠. 만일 이 결과 없이 그냥 항체가 생겼다라고만 하면 결과를 볼 때 조금은 주의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 시도들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백신은 제넥신, 이노비오 단 2개인데요. 둘 다 일상 단계인데 지난 6월에 임상 1, 2회 이상 시험을 승인받았지만 이 둘은 동물 면역 후 공격 시험 자료를 아직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노비오는 6월 30일에 일상 중간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94%의 대상자들에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했지만요. 중화항체가 몇 명에게 형성됐는지는 밝히지 않아서 중간 리포트 발표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세였는데요. 이노비오 백신의 생산을 담당했던 진원생명과학도 동반 하락한 만큼 계속 한번 주목해봐야겠네요. 제넥신도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물 면역 후 공격 시험 자료를 아직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Y바이올로직스라는 중화항체 발견 제약사가 공동 연구 개발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9월까지 일상을 마치고 하반기 임상 2상이 목표라고 하네요. 자, 메디톡스는 호주 백신 업체 박신과 함께 유전자 제조화 백신을 개발 중인데 임상 1상 결과를 오는 8월 발표한다고 하니 역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또 백신 관련해서 주목받는 곳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회사인데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중화항체가 발견이 됐다는 걸 밝혔고요. 지금은 환자 수가 엄청난 브라질에서 대규모 3상 임상 중입니다. 10월 긴급 생산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빌 게이츠 회장님이 직접 칭찬해서 화제였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는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준비 중인데 지금은 모회사인 SK케미칼이 관련 소식으로 인해 급등을 했죠. 자, 또 다른 수혜주는 진매트릭스인데 진매트릭스가 지분 5.39%를 보유한 백시텍이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권리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더나의 경우도 일상 중간 데이터가 긍정적이란 발표에 급등했다가 중화항체 자료가 45케이스 중 8케이스 정도밖에 안 나왔던 소식에 주가도 내려앉았고 그 이후 임상 3상 연기 소식에 장중한 때 9%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3상 임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자도 중화항체 생성됐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랐었죠.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텍과 함께 3만 명 대상 3상을 시작했는데 무려 4개의 백신을 동시에 임상 시행하면서 최근 발표한 일상 중간 리포트에서 현재까지 가장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정맥 마취제 등으로도 국내 제약사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MS는 6월 한 달간 유럽, 중동 등의 진단키트 제네디아 시리즈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금액이 무려 약 363억 원입니다. 자, GC 녹십자 MS의 지난 1분기 매출 약 216억 원을 넘는 수치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이에 따라 6월 25일 52주 신고가를
성실했습니다. 대원제약이나 동국제약 또한 코로나19에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포폴 성분 주사를 대원제약은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에, 동국제약도 유럽과 아시아 주요 4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거. 한 면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자, 무조건 투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치료제나 백신이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CDC 등은요, 이미 실질적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가 메스꺼움, 구토, 위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백신도 지금은 워낙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안전성을 짧게 보고 효과 있으면 그대로 쓰려고 하죠. 오죽하면 중국은 군인들에게 백신을 놓고 있다고 하고요. 효과는 빨리 볼 수 있지만 부작용 측면의 안전성을 좀 길게 봐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효과 입증도 어려워요. 실질적 대안으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투여 환자 42명 중 27명의 데이터를 봤더니 9명이 호전됐고 15명 효과 없음, 3명은 악화예요. 사실 이 정도 비율은요, 포도당 용액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을 한 다음에 걸릴지 안 걸릴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약화만 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또 사람마다 효과도 다를 수 있는 게 또 백신이죠. 실제로 앞선 화이자 제약의 임상의 경우에도 중화항체의 장기적인 지속 여부도 관찰을 못했고 실험 대상이 18세에서 55세의 젊은 층인 점, 또 특정 인원에서 백혈구 감소증이 일어났다는 점 등도 한계로 남았습니다. 너무 먼 한계점만 들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백신이나 혈장치료제의 경우 일단 항체 구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중증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항체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죠. 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걸리고 바이러스의 변형도 빠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 밝히기도 했네요. 여러 단계의 임상을 거치면서 결과에 따라 들쑥날쑥 롤러코스터를 타는 바이오주의 특성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후보물질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코로나19 치료 효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의사협회 김대하 간사는 이런 사실을 두고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비관적이고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제약사 칸시노도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임상시험에서 중화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고 밝히긴 했지만 대조군도 측정 방법도 달랐다고 하네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경쟁사가 있는 경우도 있죠. 셀트리온과 같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뉴욕의 바이오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이 지난 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임상 3상 시험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5,366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 이중항체 칵테일의 생산과 공급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마냥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계절성 유행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만큼 진단과 치료제, 백신의 밸류체인이 모두 확보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개발 비용과 난이도가 높겠지만 시장 파급 효과는 가장 높을 걸로 보이는 백신과 치료제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선제적 투자와 기술력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전략과 사업 기회를 검토해야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한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본다면 춘추 전국 시대의 옥석을 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들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과연 펀더멘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테마주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